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4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자, 이제는 5시 반이 되어도 아침이 이렇게 해가 안 떠요. 매일같이 1분씩, 동지까지는 아침에 1분, 저녁에 1분씩 해가 짧아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날씨는 선선하니 참 좋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좋은 시절인데요.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시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시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인포맥스에서 보도를 하나 올렸어요. 다른 쪽을 인용을 해서 아주 재미난 보도였는데, 증시의 비관론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9월 초에 전 세계 550명의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참고로 저한테는 도이치뱅크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자, 58%가 내년이 오기 전에 미국 증시가 5에서 10%가량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일반인들의 58%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58%가 올해 안에 미국 증시가 5에서 10%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궁금한 건 우린 뭔가요? 그럼 얘네 예상에 맞췄을까? 얘네는 진정한 예언자인가? 가짜 예언자인가?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과거 예를 들면 이런 설문조사가 이런 정도 나왔을 때 실제 그 연말까지의 증시는 이랬다.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참 좋은 시그널인데, 이런 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틀릴 거거든. 전문가라고 맞히겠어? 못 맞춘다니까요. 다 가짜 예언자들이 판치는 게 바로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 이건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거.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올 들어서 S&P가 18% 올랐어요. 근데 전년에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에 바라는 건 뭐예요? 고용이 과거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딱딱딱딱딱 늘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으로 뽁 하고 꺾였죠. 그래서 V자 반등은 하고 있는데, 과거 올라오던 이 똑똑똑똑똑똑 이 흐름에 아직 한참 미달이야. 너무너무 한참 미달이야. 올랐어야 되니까 원래는. 근데 주식은 떨어진 거 이미 다 오르고 우상향이 더 가팔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조정이 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오네 하고 조정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지표는 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몇몇 가지 지표는 버틸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10년 제가 지난번에 그 케이프라고도 불리우는 실러 PER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EPS 대비 현재 PER 배수가 몇 배냐. 이게 지금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이거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장기 시계열로 보는 이런 지표들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역대 2000년 가이티 버블과 그 다음에 29년도 대공황 직전에 기록했던 실러 PER보다 지금 그 다음만큼 높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 지금보다 낮았던 금리는 없다. 요런 게 이게 경제를 읽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 PER 한 가지로만 보고 읽어봐. 그러면 게임 쉽죠. 근데 게임이 쉽으면 먹을 게 없어. 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있지만 다른 요소도 있으니까 이 요소를 더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정답은 무엇일까를 뽑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수가 큰 것들이 있어요. 모수가 큰 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EPS 대비 PER 배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건 의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세 번째라고 끝은 아니니까 여기서 신기록 작성하고 작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금리가 낮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당히 비관론이 조금 많다. 올해 안에 5%에서 10%는 5%까지는 뭐 그저 그런데요. 10% 조정은 상당히 센 조정이거든요. 그런 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문가 550명 중에 58%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이 0.23% 올랐고요. 다우는 0.76% 올랐고 나스닥은 0.07% 올랐습니다. 요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죠. 미국 시장이 계속 이 상황에서 이제 좀 갇혀 있는 건데요. 그나마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고 중국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미국 시장 하루가 지나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0.97% 올랐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0.39% 올랐고 아마존은 0.3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3% 상승, 알파벳 1.03%로 많이 올랐고요. 페이스북은 0.58%로 떨어졌습니다. 칩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AMD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좀 꽤 많이 올랐는데 인텔이 무려 2.14% 올랐고요. 퀄컴은 0.5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6%,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1.90% 오르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AMD는 0.38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1.45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는 0.91% 상승하면서 74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3%대, 벅셔 0.8% 상승, 델타항공 2%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접촉 주식들이, 컨택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애플은 말씀드리고 컨택 주식들이 오른 데에는 아마 이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억제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10일 기준으로 7일 평균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 4,300명으로 일주 전보다 12%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 뉴스보다는 이제 화이자를 그 다음 달에 미 당국으로부터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을 받았고 12세에서 15세는 긴급 사용 승인을 화이자 백신을 각각 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다 주사를 맞으면 어떻다? 확산인로가 상당폭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컨택주들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죠. 자, 애플이 어제 소송 그 내용 까보니까 애플한테 불리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했는데 3% 하락, 3%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없어요. 0.4% 반등했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네, 이제 곧 애플의 신작 아이폰 13이 발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영어 할 줄은 알긴 해요. 아이폰 13이 이제 곧 발표돼요. 근데 쉽게 가자. 아이폰 13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전작인 12보다 많이 팔릴까요? 왜냐면 지금 그때 작년에는 이제 그 쇼티지도 나면서 좀 뒤에 왕창 팔려서 올해 1분기까지 많이 팔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애플에서는 평소보다 한 200만 대 정도 더 많은 2천만 대다. 9,500만 대의 생산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생산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팔려고 하는 1차 분량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1년에 한 2억 대 에서 2억대 중반 사이를 팔고 있는데 한 방에 주문한 게 1억대예요. 꽤 많이 주문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12보다 덜 팔릴 거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아니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삼성을 보유 편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전작 12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5G의 첫 번째 도입이었기 때문에 5G 도입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깍두기가 나왔잖아. 둥글뱅이에서 이제 깍두기로 나오니까 뭔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확 수요가 뭔가 좀, 이게 뭐가 있냐면요. 둥글뱅이 그 뒤에 그 알 3개짜리 카메라 알 3개짜리 둥글뱅이 쓰다가 깍진 거 그 알 3개나 알 2개짜리 딱 쓰면 신형이라는 게 일단
꺼내는 순간 난 신형이야. 난 신형 인간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13에서는 똑같이 깍두기잖아요. 각이 진 거잖아. 각이 진. 그러니까 별로 구분이 안 돼. 뭔가 구분을 시키긴 하겠으나 별로 구분이 덜 돼.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덜 팔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의 저잣거리 예상이 맞을지. 자, 오늘 완전 예언자 모드인데. 근데 뭐 일단 첫날은 무조건 많이 나가요. 첫날, 둘째 날은 막 미친 듯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AP를 또 뭘 쓸 것이냐, 그래서 전력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한데 이번에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완전 시스템 맥북, 아이패드, 애플 12 이렇게 애플 12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AP 칩의 통합이 쫙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통합이 조금 더 한 단계 진보하면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13은 1년 있다 사겠어. 비싸. 네, 조금 있다 사겠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게 지금 주가로 나온 거 아니냐.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빠지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오르냐고. 신작 발표가 바로 앞인데 보통 기대감은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뚜껑 따서 좋은 화나면서 오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9,500만 대 했는데 지난번 12보다 많이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자, 심하다. 13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예언자가 되시려면 좀 더 근거 있는 예언을 좀 해보세요. 13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말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국은 오늘 CPI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CPI 눈치를 보고 있어서 다들 그냥 좀, 멈춰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은 하락했으니까 살짝 반등한 거고, 채권과 달러는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눈에 띄는 강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유가는 올랐습니다. 다시 70달러가 됐는데, 이번에 허리케인 오는 바람에 조금 공급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70달러까지 지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패를 까였어. 전략 비축유 그거 2달 전에 한 거를 이번에 전략 비축유 한다고 했는 건 뭐냐면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낮추고 싶은 의도는 그 뒤에 뭐냐면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 그 패가 까인 것 같아. 그래서 유가가 더 이상 안 빠져요. 좀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 발표한 거 인포맥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8월 7을 했는데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이 5.2%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5.2% 잡힌 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인플레이션도 4.0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기대 심리가 중요해요. 왜? 이거 더 오를 거니까 먼저 사놓자. 이 포도주 다음 달이면 또 올라. 먼저 사놔. 뭐 이거 더 오를 거니까 먼저 사놔. 이런 게 분명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더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 관련된 제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의미가 없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 지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겠냐 나왔는데 역시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제안이에요. 제안 확정된 거 아니고. 기존에 21%였는데요. 26.5%로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합니다. 원래 28%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26.5%였고요. 개인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세금 싼 것 같은데요? 39.6%가 소득세율 최고 한도야? 싼데? 쌉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부부에 대해서는 3%의 가산세, 그러면 39.6, 43% 정도 내는 거죠. 42.6%를 더 이렇게 내는 걸로 하겠답니다.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55억이 넘네요. 60억 가까이 되네요. 60억 버는 사람한테 세금 낸다. 야,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으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자,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매파로 분류되시는 분이죠. 작년 팬데믹이 발생해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재개했다. 알지? 그 다음에 매입 재개의 목표는 금융 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들고, 자, 완화적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돈을 뿌려서 돈을 쉽게 쓰게 만들겠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시키는데,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도겠죠.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MBS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시장 기능이 회복돼 더 이상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네, 매파분들의 지속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 테이퍼링 착수하는 것을 지지한다. 연내에 시작하고 싶으며 시장을 동요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운용될지 사전에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8월에서 12개월 정도면 테이퍼링을 끝날 수 있을 것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까지 의도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희들 계속 그래? 그럼 어디 인터뷰 가서 얘기하세요. 얘기해.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뭐 이것까지 의도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올해 하는 거 확실한데 11월이냐 12월이냐야. 지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 테이퍼링 시행을 위해서 9월에 합의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도기마을 분들도 이 정도는 예언하실 수 있어. 그쵸? 9월에 모여서 합의해갖고 11월부터 시행할 거야. 그럼 그 정도는 뭐. 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은 직전 전후에 테이퍼링 직전 전후에 약간 흔들리다가 괜찮아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CPI를 왜 기다리냐, 이게 핵심이죠. 왜 기다리냐, CPI가 높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금리 인상이 문제다. 금리 인상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중반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계속 이게 땡겨올 겁니다. 일단 땡겨온다고 보셔야 돼요.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지표에 있어서 자격이 불리한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찍 반영을 하고 유리한 건 좀 늦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심리는 유리한 건 먼저 반영하고 불리한 건 밀어내죠.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타시는 거예요. 대중 심리하고 벗어나야 되고, 보수적인 대응은 이런 걸 보수적인 대응이에요. 자, 불리한 건 땡겨오고 유리한 건 멀게 밀어. 그래도 내 포트가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CPI가 높게 나오면 2022년 말에서 2022년 중반을 향해서 금리 인상 시장이 땡겨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어렵지. 왜냐하면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긴 하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거 예를 보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CPI가 발표가 되면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약간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테이퍼링 자체만으로는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